이 시간에는 원인과 결과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한 개체 수준에서 특정한 개입의 인과 효과를 검증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다음과 같은 예시를 한번 염두에 둬보시죠. 한 아이스크림 전문 프랜차이즈 매장이 올 여름 시즌에 인터넷 광고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여름 시즌에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후 아래와 같은 매출 성과를 올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광고 매출이 1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온 매출이 뭔가 광고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매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광고와 매출 증가 간의 인과관계죠. 자, 어떻습니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면 광고 효과를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추가 정보라면 같은 기간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올렸을 잠재적 매출액이 어느 정도일까? 만약 동일 기간의 잠재적 매출을 알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잠재적 매출이 1억 2천이다. 그렇다면 이제 광고 효과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광고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잠재적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지요, 사실은. 그렇다면 광고 효과를 알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생각해 봤습니다. 타 매장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광고를 시행하지 않는 타 매장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매장의 동일 기간 동안의 매출을 광고를 시행한 매장의 잠재적 매출로 간주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내지 않은 타 지역 매장을 하나 잡아서 그 매장의 실제 매출액을 봤더니 1억 1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도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1억 1천 정도 됐겠다 하고 잠재적 매출을 1억 1천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렇게 보면 광고 효과가 2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타 지역 아이스크림 매장의 매출을 광고를 시행한 매장의 잠재적 매출로 간주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겠죠. 어떠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요? 네, 필요한 전제 조건은 광고를 낸 매장의 잠재적 매출은 광고를 내지 않는 매장의 매출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건이 있죠. 그러한 조건을 비교 가능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 가능하려면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대안으로는 임의의 타 매점을 잡지 않고 광고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이 매장과 비교 가능한 아이스크림 매장을 찾아서 그 매장의 매출을 자기 매장의 잠재적 매출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교 가능한 타 매장의 동일 기간 매출액이 1억 1,50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도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되겠거니 해서 잠재적 매출로 잡고요. 광고 효과를 냈더니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비교 가능하다는 조건 있죠. 예. 구체적으로 이 비교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든 특성이 비슷하고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광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때 두 그룹이 비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려면 비교 가능한 매장, 광고 외에는 다른 모든 특성 부분에서 비슷한 그러한 비교 가능한 매장을 찾아야 될 거고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매장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두 매장을 비교함으로 해서 인과관계 검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개체 수준에서 특정한 개입, 여기에서는 광고였죠. 개입의 인과효과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체 수준에서 확인된 인과관계 있죠. 앞에서 확인한 인과관계를 집단 수준으로 확대해서 집단 수준에서도 동일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해도 되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매장에서 광고 효과가 입증됐으니 전사적으로 각 매장별로 광고를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집단 수준에서 이 광고 효과의 근거로 해서 그런 집단 수준의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표성 있는 복수의 개체들을 기준으로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일반화의 오류를 극복하는 방안과 깊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 매장에서 광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한 매장에서 확인된 광고 효과를 집단 수준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전문점 본사 차원에서 위에서 확인한 특정 매장에서의 광고 효과를 근거로 소속 프랜차이즈 매장의 광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본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 한 매장이 어떤 특수성을 갖는 매장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장에서 광고 효과가 입증됐다고 해서 타 매장들에도 그대로 광고 효과가 나오리라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일반화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말이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한 매장에서만이 아니고 복수의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광고의 효과를 확인해 보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본사 차원에서 광고를 희망하는 매장 점주들 중에서 30개 매장을 선정하여 광고를 하게 하고 광고를 하지 않은 매장 30개의 평균 매출을 광고를 한 매장들의 잠재적 평균 매출로 간주해서 광고의 인과효과를 검증해 보려고 연구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광고를 한 30개 매장에 광고 후 평균 매출액은 1억 4,500만 원이었고요. 광고를 하지 않는 30개 매장의 평균 매출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1억 2천만 원을 광고를 시행한 그룹의 잠재적 평균 매출로 잡아서 그래서 이제 광고 후 매출과 잠재적 평균 매출 사이의 차익을 광고 효과로 본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의 광고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별 문제는 없는가요? 여기에서 광고를 희망하는 매장 점주들 중에서 30개 매장을 선정하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광고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하지 않은 매장 30개를 택해서 그것과 비교를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광고를 희망하는 매장 점주들과 희망하지 않는 매장 점주들 사이에는 다른 여러 면에서 매출액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광고를 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30개 매장이긴 하지만 좀 더 특수성을 갖는 그러한 매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이 30개 매장이 이 매장이 과연 전체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연구 설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바꿨어요. 전략을. 본사에서 전국 매장들 중에서 무작위로 광고를 시행할 30개 매장과 광고를 시행하지 않을 30개 매장을 선정해서 광고의 인과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어때요? 이번에는 됐습니까? 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작위로 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30개 광고할 매장도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요. 그것과 비교하기 위한 광고를 시행하지 않는 30개 매장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두 그룹을 비교함으로써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거죠.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하는 얘기는요. 전체 매장 리스트를 놓고 거기에 속한 매장이 광고를 시행하는 매장에 포함될 확률이 모두 다 또한 그 광고를 시행하지 않을 매장에 포함되는 확률도 마찬가지고요. 각 매장마다 거기에 속할 확률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작위로 광고를 시행할 매장과 시행하지 않을 매장을 선정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시행한 매장들의 평균 매출액은 1억 3,500만 원이었고요. 시행하지 않은 매장의 평균 매출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광고를 시행한 회사의 잠재적 매출로 간주를 해서요. 차액을 냈더니 1억 5천만 원의 광고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무작위로 선정을 했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비교 가능 조건에서 얘기했던 모든 다른 조건, 특성들은 동일하다 하는 그 부분을 맞출 수 있는 통계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체 수준에서 검증한 인과관계를 집단 수준으로 확대 적용할 때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요. 복수의 개체들을 표본으로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더라도 전체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전히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작위 표본 추출이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다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개입, 여기에서는 이제 광고 시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과 매출 증가, 이게 결과겠죠. 이것 간의 인과관계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결을 달리해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걸 검증하려면 어떻게 검증하면 될까? 하는 것 말이죠. 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